욕은 먹겠지만 개인적으로 소신 있는 사람이니까 위험한 구간이 될 수도 있다. 지금부터는. 네, 안녕하세요. 언니 너무 졸려요. 금요일인데. 그래도 벌써 금요일이에요. 그렇지. 요즘 눈 떴다 뜨면 이제 떴다 금요일이지. 뜨면? 까마다 뜨면 이제 오늘 장사가 재밌었어요. 오늘 카카오가 다시 3위가 됐어요. 와, 시총 3위? 네. 와, 장난 아니네. 어제 네이버한테 뺏겼다가 오늘 다시 뺏었어요. 지금 시가총액이 68조인데 우와. 키움증권이 시가총액이 3조 원이잖아요. 아, 그치. 근데 아직까지는 카카오가 키움증권보다 돈을 못 벌거든요. 그치. 키움이 영업이익 대비 저평가되긴 했지. 그러면 사실상 어마어마한 프리미엄을 지금 카카오가 받고 있는데 왜 이런 그치.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플랫폼 비즈니스에 어마어마한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한 거는 이제 작년부터잖아. 이제 코로나로 셧다운되면서 성장주에 대한 엄청난 사람들의 그 욕구. 지금 경기 민감주 막 죽어 있는 것 같고 대안으로 성장주를 사야 되는데 꾸준히 성장하는 산업이 많이 없는 거지. 대부분 이제 경기 사이클만 타는 사업들, 이제 그런 게 주로 이제 시가총액 상위군을 대표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가 나타난 거지. 이거다. 비대면 시대가 열렸다. 우리가 핸드폰에 사실 카카오톡 없는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카카오의 시대다, 뭐 네이버의 시대다. 그래서 적정선까지는 나는 굉장히 저평가되고 있다. 과거에 너무 쌌으니까. 근데 지금 70조 가까이 되는데 지금부터 이제 싸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뭐 욕은 먹겠지만 개인적으로 소신 있는 사람이니까 위험한 구간이 될 수도 있다. 지금부터는 카카오의 내부 사정을 조금 들어가 보면 안에 많은 자회사들이 있잖아. 뱅크도 있고 뭐 모빌리티도 있고 뭐 커머스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사업부들이 있고 각 사업부들이 매출이 고속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 그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전부 카카오에 군집시키다 보니까 몸집이 이렇게 커진 거지. 그 안은 이제 지금 카카오의 실적을 절반 이상 차지하는 필살의 두나무 업비트를 소유하고 있는 한 22% 들고 있나 그래. 지분법 연결 영업이익 있잖아. 업비트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22% 카카오에 반영한다. 이런 거잖아. 지주회사인 거죠. 그치. 카카오가. 근데 요 계산법이면은 한국의 많은 주식들이 다시 재평가되긴 해야 되거든. 보통 지주회사들이 저평가 받잖아요, 원래는. 엄청나게 할인받지. 지금 LG화학에 얼마 전에 뭐 공매도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뭐 30% 할인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 사실 그런 논리랑 똑같은 거거든. 근데 그거랑 지금 무관하게 대중적인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 액면 분할 이슈도 있었고, 그러한 이후에 사실 김범수 의장은 1,000억이라는 자기 지분을 블록딜했죠. 블록딜하고, 이건 거의 사실상 대표가 찝어준 고점과 비슷한 거거든. 네, 나 개인적으로 그렇죠. 생각할 때는. 네. 근데 그것보다 지금 시장이 너무 융성이 풍부하니까 더 올랐지 사실. 약간 카카오가 예전에 삼성전자 느낌? 뭐 사야 돼? 하면 일단 카카오 사,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돼서 지금 상당히 많이 프리미엄이 반영된 구간인데, 그렇게 치면 카카오의 위험한 순간은 언제냐? 나는 개인적으로 2분기 실적 발표일을 기점으로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고 봐. 4, 5, 6을 반영해서 7, 8월 동안 각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는데, 지금 당연히 코인 시장이 얼마 전까지 좋았으니까 업비트 수익을 가져왔을 때 컨센을 조금 상회하는 정도의 수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4월 달에만 업비트 수익이 영업이익이 5,500억. 그게 1, 2, 3월 다 합친 것보다 많다고 하거든요. 그치. 그게 그대로 카카오에 반영되는 거니까. 그렇게 치면은 뭐 한 1,000억. 네. 그리고 뭐 5월, 6월 뭐 절반 정도 했다고 치면은 뭐 한 2,000억 정도겠지. 그러면 충분히 어닝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하반기에는 카카오뱅크를 비롯해서 각종 자회사들이 상장 이슈가 있는데, 이제 그런 모멘텀들이 아직 카카오의 주가를 굉장히 견조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다만 지금부터는 더 상승하기에는 다른 무언가가 계속 나타나줘야 되는데, 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울 것 같다. 그래서 나 개인적으로는 카카오의 2분기 실적 발표를 시점으로 조정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구간에 다가와 있다. 길게 가져간다 그러면 카카오뱅크의 상장일, 난 거기까지도 조금 위험한 것 같고, 내가 개인적으로 들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누나도 많이 들고 있긴 한데 많은 여성분들이 카카오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주부들은 이제 주식 뭐 사려면 냉장고 이쁘니까 삼성전자 사듯이 내가 카카오 쓰니까 카카오 사자, 약간 요런 가시 투자가 잘 돼 있잖아. 그래서 사실 이것도 유튜브도 한몫하는 것 같은 게 요새 이제 다른 주식 유튜브들 되게 많잖아요. 이게 민심을 생각해서인지 아니면 그냥 모르니까 그 반대 의견을 내기 힘들어서인지 다 카카오를 너무 좋게 많은 표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네. 몰라, 나는 외길 인생이라서 그런 거 모르겠고, 아닌 건 아닌 거고 맞은 건 맞다. 그리고 나중에 틀릴 수도 있지. 시장이 항상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진 않으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뭐 지금 구간은 이 기대감을 충족시키기에는 되게 위험한 구간에 와 있다.
지금 이 아래 하단에 뭐 카카오 게임즈부터 각종 성장 모멘텀들이 많다고 하지만 카카오 게임즈에서 갑자기 애니팡 같은 게 열기 터지지도 않을 거고 막 리니지 같은 게임이 나오지도 않을 거고 그랬을 때 이 숫자들을 어떻게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 그래서 나는 조금 그런 게 1차적으로 의문이고, 카카오가 주로 지금 잡아가는 게 광고 시장 매출, 이 시장을 잡아가려고 하지만 사실 광고 시장은 이미 한국 시장에서 대부분은 네이버, 구글, 페이스북 그 요 세 개가 거의 독점하고 있다고 봐도 될 정도잖아. 톡비즈 서비스라는 뭐 그런 걸로 네. 막 올라오고 있건 하지만 그러니까 성장할 수는 있지만 그 전체 사이즈를 봤을 때 가격을 설명하는 데까지는 아마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상 카카오가 지금 밸류에이션을 제대로 가치 평가 받으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광고랑 커머스, 사실 이 두 개가 핵심이긴 하죠. 그치. 근데 커머스는 엄청난 경쟁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그재그 인수한 거기도 하죠. 그래서 뭐 쿠팡도 있고 뭐 네이버도 있고 막 네, 앞으로 무신사도 들어올 있고. 경쟁자도 네. 너무 많고, 근데 어떤 지표로 봐도 조금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모두가 꿈을 꾸는 시장이잖아. 2분기가 실적이 이제 7, 8월에 발표될 텐데 그때를 기점으로 숫자로 표현해야 되는 그 시장이 다시 올 거라고 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경기민감주의 사이클이 다시 올 것 같다. 뭐 성장주랑 지금 경기민감주는 계속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잖아. 그래서 난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은 뭘 사야 되냐라고 하면 차라리 경기민감주를 그냥 사라. 그 안에는 뭐 건설도 있고 뭐 조선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네, 철강도 있고 그냥 그런 주식들을 사는 게 맞지 않나. 어차피 그 사이클이 올 텐데. 그런데 경기민감주는 대부분 프리미엄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사실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이미 올랐는데 2배 막 3배씩 오른 것들이 그치. 대부분인데 그래도 매력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거시적인 환경을 봤을 때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부터 시작해야지. 그럼 인플레이션이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환경인가. 지금 원자재들이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인플레를 잡으려면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야 되는데,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기까지 고용이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뉴스에 맨날 나오는 게 네. 미국에서 아무도 취업을 안 하려고 한다. 왜냐? 돈을 계속 꽂아주니까. 그럼 고용이 당연히 안 살아나지. 그렇다고 금리 인상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 네. 그럼 이제 디플레로 가는 거고, 그럼 이제 다시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서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게, 나는 고용이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부양책을 지속할 것 같다. 혹은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동결함으로써 증시는 조금 더 플랫하게 갈 수 있다. 장기간 박스권에 갇히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장기간 인플레를 우리가 허용하면서 조금 더 버블 랠리를 갈 수 있겠지. 그래서 내 시나리오 중에는 하락하는 시나리오는 지금 없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아직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통화량이 증가하면 당연히 원재 가격이 오르잖아. 그럼 원자재들이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 이것만 유지해줘도 경기민감주들은 지금 꽤 많이 실적이 좋아졌잖아. 공급이 늘리면 당연히 다시 실적이 안 좋아지겠지만, 근데 나는 그러진 않을 거라고 보고. 다 학습한 게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이 아름다운 가격을 계속 지속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경기민감주에 한 번 더 오를 수 있는 사이클이 남아있는 것 같다. 뭐 카카오 얘기하다 여기까지 흘러나왔지만, 그러니까 사실 연결되는 거죠. 하반기에 그러면 보시는 뷰가 카카오는 조금 너무 고평가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치. 성장주에서 이제 경기민감주로 넘어갈 건데, 그럼 하반기에는 오히려 철강, 건설 이쪽이 좋을 수 있다. 근데 하반기 경기 민감주 중에서 아직 건설 쪽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더라고요. 건설은 올해 1월에 이제 작년 1월 대비 37%가 수주량이 증가했대요. 그리고 실제로 뉴스만 봐도 이제 재개발 엄청 많이 하겠다. 그냥 건설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건설사들은 아무래도 중동이라던가 해외에서 짓는 비중이 생각보다 많거든. 기름값이 비싸야 그쪽 동네도 막 투자도 하고 건물도 올리고 좀 분위기가 좋아지잖아. 그래서 과거에 유가가 막 100불 넘었을 때 건설사들도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매크로 환경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국내 환경만으로는 어느 정도 올릴 수 있겠지만 이제 과거의 큰 사이클을 경험하기에는 아직 대외 환경이 조성이 안 된 것 같다. 그리고 경기민감주를 사지 않더라도, 성장주를 사지 않더라도 지금 투자하지 않는 행위는 가장 큰 리스크다. 지금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거라는 예상이 되는데, 이 시장에서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건 투자한 사람과 투자하지 않은 사람의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인플레이션이 지속될수록 벌어진다. 그게 나는 제일 무서운 것 같고, 그래서 어디에도 투자해도 좋으니까 돈을 잃더라도 이걸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가장 위험한 거는 투자하지 않고 보수적인 마인드로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는 것. 앞으로 투자 안 하고 살기엔 너무 어려운 시대거든. 이 자산 격차를 좁힐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최소한 따라가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인플레이션을. 그러려면 난 무조건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다. 설령 난 돈 잃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 과거에 나는 내 주변 사람들, 가족들 막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지키는 것도 투자다, 이제 예금도 투자다 막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인데, 지금 시대는 다르다는 거지. 예금이율은 이제 아예 그냥 없다라고 봐도 될 정도고, 의미가 없죠. 이런 시대에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은 그게 더 위험하다. 그냥 뭐 하다못해 우리가 뭐 냉장고가 이뻤어, 내 마우스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럼 이 회사
사라는 거지. 공부해보고 그런 식의 문화가 많이 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지금 시대에서는 과거랑 좀 다르다. 나도 주식방에서 뭐 굴러 먹을 대로 굴러 먹었지만 지금 시대에서는 안 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장이다. 이제 주식을 처음 시작하셨다 하더라도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셔도 되겠다. 앞으로 경험해야 될 건 훨씬 많지만 이제 시장에 들어왔다 그래서 이런 걸 쫄 필요 없다. 앞으로 더 많이 알아가면 되고, 자기가 집중적으로 한 분야에 대해서 공부해 보면은 생각보다 과거 데이터를 학습하는 거는 금방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투자하실 때 웅크러들지 않으셔도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